인공지능 AI가 우리 사회의 가장 따뜻한 영역인 복지에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이게 과연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까요? 아니면 아주 위험한 도박이 될까요? 오늘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119 복지인권연구소 이대영 소장의 통찰을 통해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알고리즘이 정말로 사람을 돌볼 수 있을까요? 기술이 인간의 마음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본격적으로 파고들어 보죠. 네, 그럼 먼저 희망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AI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 놀라운 생명줄이 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 순천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AI 상담원이 어르신께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다가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거죠. 네이버의 클로버 케어콜 같은 서비스가 이렇게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아주 중요한 안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와, 이게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요.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기 힘든 걸 AI가 해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나 수도가 끊겼다거나 건강보험료를 오랫동안 못 냈다는 그런 데이터를 수십 가지를 분석해서요. 도움이 절실하지만 드러나지 않았던 복지사각지대의 이웃을 찾아내는 거죠. 덕분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끝없는 서류 작업에서 벗어나서 정말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60%. AI 시스템을 도입했더니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속도가 무려 60%나 빨라졌다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요, 이 눈부신 효율성의 이면에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동전의 다른 면을 한번 볼까요? 이 똑똑한 기술이 만들어내는 위험, 바로 알고리즘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대해 이야기해봐야겠습니다. 이건 아주 유명한 윤리적 딜레마죠. 여러분이 만약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프로그래머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직진하면 6명이, 방향을 틀면 1명이 목숨을 잃는 상황, AI에게 어떤 판단을 내리도록 코드를 짜야 할까요? 이건 더 이상 상상 속의 질문이 아닙니다. 방금 본 것 같은 극단적인 선택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UN 보고서에서도 이렇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효율성만 좇다 보면 어느새 인간 사이의 교감, 연민 같은 아주 중요한 가치들이 시스템에서 그냥 싹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험은요, 정말 끔찍하게 우리 바로 곁에 와 있습니다. 이 통계 좀 보세요. 대한민국이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의 세계 1위 표적입니다. 압도적이죠? 단 1년 만에 피해 사례가 400% 넘게 급증했다니 이게 믿어지시나요? 기술이 한 사람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이렇게 무서운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AI는 절대 결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AI는 결국 우리가 준 데이터를 먹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 데이터에 이미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견이 가득하다면 AI는 그 편견을 오히려 더 크게 증폭시키는 확성기가 되어버릴 뿐입니다. 바로 이런 심각한 문제들 앞에서 119 복지인권연구소 이대영 소장은 우리가 논의의 중심을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술이 결코 복지할 수 없는 단 하나, 바로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요. 이 말 정말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 AI는 사회복지사의 날개가 될 수는 있어도 심장이 될 수는 없다. 이대영 소장의 이 말처럼 기술은 우리가 더 멀리, 더 빠르게 날 수 있도록 돕는 날개는 될 수 있어도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그 심장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 그렇습니다. 보세요. 무려 78%. 열의 8명 가까이가 AI가 주는 빠르고 정확한 정보보다 사람과 직접 소통하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지게가 낯설어서가 아닙니다. 정말 힘든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답이 아니라 따뜻한 공감이라는 증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AI가 어떻게 사람 눈에 서린 그 깊은 외로움을 읽고 목소리에 섞인 미세한 두려움의 떨림을 알아챌 수 있겠어요. 진짜 중요한 건 데이터 너머에 있으니까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연결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성을 지키면서도 이 똑똑한 기술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는 미래,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 이대영 소장이 아주 명쾌한 길을 제시합니다. 이 5가지 원칙, 그냥 보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건 양심을 가진 AI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투명성은 우리가 AI에게 너 왜 그런 결정을 내렸어? 라고 물었을 때 AI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책임성은 만약 AI가 실수를 저지르면 누가 책임질 건지를 미리 명확하게 정해두자는 겁니다. 아직 기본적이지만 정말 중요한 원칙들이죠. 그리고 이건 결국 사람에게 투자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단순히 AI가 시키는 대로 일하는 수동적인 사용자가 아니라 이 강력한 기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윤리적인 조종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당연히 새로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기술의 발전에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정책을 만들고 AI 때문에 일자리가 불안해진 사람들을 위해 소득보험 같은 새로운 사회 안전망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장에서 직접 뛰는 분들이 이 AI 좀 이상한데요? 라고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 목소리가 시스템 개선에 실제로 반영되게 만드는 겁니다. AI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똑똑해질 겁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AI는 더 현명해질 수 있을까요? 그 현명함은 기술이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어떤 가치를 심어주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